시술을 받는 환자분들 중에서 당뇨에 걸려있는 환자분들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과연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잘 차오를 것이냐, 임플란트 처음 심었을 때 과연 얼마나 잘 고정해낼 거냐, 이식을 했을 때 과연 그 뼈 이식은 임플란트 주변에 고리식제가 과연 끝까지 잘 남을 것이냐. 20세 치아를 80대까지 건강하게 치과의사 한진아입니다. 오늘 주제는 현대인들의 전신질환 중에서 최근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20대 이상, 30대 이상에서 당뇨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대인의 습관에 따라서 당뇨 환자의 증가폭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통계를 보니까 30세 이상 남성 중에서, 여성 중에서 당뇨 환자의 비율이 11%를 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당뇨의 유병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당뇨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히 어느 한 기관에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전신적으로 골고루 다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관에 상처가 쉽게 나게 되고, 반면에 그 상처가 난 부분에 혈관이 두꺼워지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효과가 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쉽게 얘기해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처난 부분에 면역세포가 가서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상처는 쉽게 나는데 면역세포는 늦게 도착하는, 결과적으로 상처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바로 당뇨병의 무서움인데요. 이런 문제는 결국 임플란트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임플란트라는 과정은 결국 그 잇몸이나 뼈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자라오는 것을 기대하는 수술법인데요. 이런 수술 과정에서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당연히 임플란트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많은 과학자들이 고민하는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제에 관한 논문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제 보여드릴 논문은 2022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체교전 문헌 고찰 시스테믹 리뷰라고 해서 그동안 나왔던 당뇨에 관한 여러 가지 논문이 있겠죠. 이 논문들을 다 보면 주제도 다르고 검사 방법도 다르고 환자 수라던가 임플란트 개수, 모든 기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른 기준을 가진 논문들을 하나로 취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시스테믹 리뷰라는 방식인데요. 이 논문도 이제 그런 방식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임플란트가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임플란트 수술은 이제 점점 더 많이 발달을 하고 있죠. 근데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점점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환자분들 중에서 당뇨에 걸려있는 환자분들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는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과연 임플란트에 이러한 당뇨가 미친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큰 걱정을 하지 말자.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문에 있는 이제 일부분인데, 이렇게 다양한 연구자들이 기존의 임플란트와 당뇨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환자 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어떤 데는 1300명이 넘는 환자 수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도 있고, 어떤 논문은 24명의 환자에 대해서만 연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56세, 많게는 62세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한 기간도 어떤 경우에는 20년 가까이 연구한 논문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한 3년 만에 또는 1년 만에도 연구가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논문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임플란트 개수가 많다고 해서, 연구 기간이 길다고 해서 더 신뢰하거나 신뢰를 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연구 데이터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가중치를 줘서 우리가 논문에 취합하게 됩니다. 해당 논문의 내용 보면 이제 다양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당뇨와 그다음에 골유착에 대해서, 당뇨병이 있으면 과연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잘 차오를 것이냐 내용도 있고, 당뇨와 혹은 초기 고정이라고 해서 임플란트 처음 심었을 때 과연 얼마나 잘 고정해낼 거냐, 혹은 뼈 이식을 했을 때 과연 그 뼈 이식은 임플란트 주변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정상적인 분들이나 고리식제가 과연 끝까지 잘 남을 것이냐, 이런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 골유착에 대한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비슷한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저희가 이제 ISQ라고 하는 측정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73.7 대 75.7, 그리고 오차 범위가 3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하게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차오르지 않는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당뇨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이게 더 골 유착도 있을 것이고, 초기 고정, 임플란트 주변에 이식한 고리식제가 과연 잘 버틸 것이냐, 감염에 얼마나 취약할 것인가. 그렇다면 당뇨가 있을 때 과연 오랜 기간 동안 당뇨를 알아왔던 분들과 반대로 단기간에 최근에 당뇨를 확진 받으신 분들 사이에 차이는 있을 것이냐. 당뇨 혈당 수치를 보통 얘기할 때 공복 혈당 126이라던가 당화 혈색소 6.5%를 기준으로 당뇨를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그런 당화 혈색소가 8% 이상이신 분들 혹은 공복 혈당이 20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과연 임플란트 성공률이 더 차이가 많이 날 것이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이제 오픈 액세스라고 해서 누구나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감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면역세포의 이동이 저하가 때문에 똑같이 상처가 나도 상처가 잘 아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안에는 항상 음식물도 들어가고 세균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아무는 게 덜해지게 되면 그만큼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위생관리가 이제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다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보철물이 다 올라간 다음에 그 이후에 양치 위생관리가 안 되면 똑같이 치석이나 음식물, 세균이 달라붙으면서 결과적으로 임플란트 주변에 뼈 이식제나 아니면 내 기존의 뼈가 감염이 되면서 볼 흡수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임플란트 수술 과정이라던가 보철 과정에서 당뇨 환자와 정상적인 환자의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나는 거는 결국 환자분들의 개개인의 위생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임플란트는 구강의 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강의 기능의 회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수술 후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때 위생관리를 잘 하냐 못하냐가 당뇨 환자들에서 임플란트의 수명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뇨 환자분들 임플란트 하실 때 내가 혈당이 높은데 수술이 가능할 것이냐, 위험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내가 임플란트를 수술하고 나서 혹은 임플란트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서 모든 치료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내가 얼마나 임플란트 오래 쓸 수 있는지는 구강 위생 관리랑 크게 관련이 있다. 주기적으로 임플란트 상태를 점검을 받고 혹시라도 초기 감염이 의심이 되면 그때그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